인터넷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효도는 셀프다. 라는 말이요. 저는 이 말이 결혼의 현실을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은 결혼이 그랬거든요. 제 전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으로만 효도하던 입효자요. 그러면서 지는 입으로 효도하고 저한테는 시어머니한테 잘하길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작 갈라지는 게 서로한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대체 뭘 이해해보겠다고 버티고 또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달라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말이죠. 전 남편은 항상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던 자신이 직접 하기보다는 늘 저에게 말로 먼저 채근하는 사람이었죠. 그 인간이 저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은 이라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따로 하거나 챙기는 거 하나 없으면서 제가 뭐만 하면 나는, 내 거는, 우리 엄마는 이라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면 그런 인간인 줄 알면서 왜 결혼을 했냐고 묻고 싶으실 텐데 변명을 해보자면 결혼하기 전엔 이런 인간인지 몰랐어요. 늘 책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 저는 정말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죠. 남편과 저는 서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서 처음 만났었어요. 35살이 될 때까지 주변에 괜찮은 남자도 없었고 그래서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부장님이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처음 만나게 됐었죠. 당시 제 나이가 35살이었고 그 인간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서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만났다 보니 크게 재고 따지고 할 게 없었어요. 서로 경제력 비슷하고 능력 비슷하고 외모도 어디 가서 창피할 정도도 아니고 대화도 서로 잘 통한다고 느껴서 큰 고민 없이 만남 이어가게 됐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나왔죠. 저는 이 인간이 평생 제 인생을 함께할 친구로 또 동반자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비슷한 점도 많았거든요. 둘 다 외동에 아빠 없이 엄마만 있고 가족 환경이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만난 지 6개월도 안 돼서 결혼 결정했고 큰 잡음 없이 결혼까지 순탄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둘 다 사회생활도 오래 한 상태였고 금전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이였다 보니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죠. 하지만 짧은 만남 끝에 하게 된 결혼이라 그런지 몰라도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결혼하고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야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툼의 씨앗이 됐어요. 일단 저와 그 인간은 성격부터가 너무 달랐어요.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내 할 거 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저와는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가족이 우선이고 가족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연애할 땐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여겼는데 문제는 결혼 후 남편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주에 있었어요. 남편에게 있어 가족은 결혼한 제가 아니라 평생 혼자 자기를 키워온 시어머니 오직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제가 직접 겪은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랑 어머니가 제일 중요한 우선인 사람이었죠. 게다가 요즘 젊은 여자들이 제일 꺼려한다는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입으로만 효자라는 거였죠. 보면 남편은 맨날 입만 번지르르 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오메가씨랑 영양제,
비타민 같은 걸 챙겨서 먹고 출근할 때면 당신은 왜 혼자만 챙겨 먹어? 나랑 우리 엄마는? 이라고 묻는 사람이었고 제가 시어머니 걸 사올 때까지 시어머니 챙겨달라고 녹음기 돌리듯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스트레스 받아서 영양제 사다가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챙겨주면 제가 직접 어머니한테 따로 챙겨서 가져다 드릴 때까지 귀찮다며 다음에 가져다 드리겠다고 미루고 또 미루는 사람이었죠. 매일 말로만 물으며 챙길 줄만 알고 자기 몸으로는 직접 챙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번 자기한테 신경을 너무 안 써준다고 서운한 내색만 비출 줄 알고 제가 사서 챙겨 먹으라고 갖다 주면 지 손으로 자기 비타민 한 번 챙겨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저희 엄마가 저랑 남편 챙겨준다고 제철 과일이나 구황작물 같은 걸 때마다 택배로 보내줬었는데 남편은 그거 다 알면서도 고맙다고 인사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택배 온 거 정리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하기는커녕 옆에 와서 우리 집 거는 없어? 하고 묻기만 했죠. 그래서 따로 시어머니 갖다 드릴 거 챙겨 놓으면 역시나 시댁 가기 귀찮다며 직접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상 챙겨주면 갖다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말만 맨날 챙겨달라고 하냐고 화를 내면 좋은 걸 보면 엄마 생각이 나고 가족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바빠서 못 갖다 준 거 가지고 그렇게 트집 잡고 화내고 싶냐며 성질을 내곤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남편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참다 못해 친정엄마한테 그 인간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때면 엄마는 항상 남편 편을 들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부모 챙길 줄 알고 사는 게 좋은 거야. 봐라. 부모 위할 줄 모르고 싹수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이서방처럼 가족 먼저 생각하는 게 더 나아. 자기만 아는 것보다는 가족 위하는 마음 있는 사람이 100번 나은 거라며 계속 저를 달래주셨죠. 아마도 저만큼은 계속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아버지랑 옛날에 이혼했었거든요. 요즘에야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여자 몸으로 저 키운다고 고생도 참 많이 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이혼하고 양육비 한 번 보내준 적 없었거든요. 그냥 저랑 엄마랑 둘 다 모른 척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없다고 생각하고 산지 오래고요. 아무튼 자라온 환경이 그러다 보니 엄마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이혼 안 하고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옛날부터 제가 본인 팔자 닮아서 나중에 결혼해도 이혼하고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남편 일로 하소연을 하면 엄마는 저보다는 늘 남편 편을 들었어요. 남편 입장에서 얘기할 때가 훨씬 많았죠. 엄마 말이 본인이 살아보니 이혼녀로 사는 것보다는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어도 있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저도 남편을 더 이해하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와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안 맞나 보다 생각했었죠. 남편 그 자체로 이해하고 인정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제 스스로 많이 다독였고요. 또 한편으론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인 만큼 남들에게 더 잘 사는 모습 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먹고 급하게 시집 가더니 간지 얼마 안 돼서 금세 이혼하고 돌아왔네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살아도 극성인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던 전형적인 시어머니였거든요. 어찌나 극성 맞고 아들 가진 유세가 심한지 제 얼굴만 보면
팔자가 좋다는 얘기를 버릇처럼 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 폈다 얘. 에이, 저랑 남편이랑 서로 복 받은 거죠.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아들은 아니야. 남자가 나이 좀 있다고 결혼 못하는 세상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훨씬 복을 많이 받은 거야. 사실 여자는 나이 먹으면 남자보다 더 결혼을 못하잖아.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본인 아들 같은 남편 만난 거 복인 줄 알라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고 남편 귀한 줄 알고 모시고 받들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셨어요. 거기에 또 유치하긴 또 얼마나 유치한지 먹을 거 같고 치사하게 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남편한테는 갓 지은 따뜻한 밥 내주고 저는 노랗게 변해서 말라비틀어진 냄새나는 밥 내주고 하는 건 그냥 애교였어요. 먹을 거 하나로 사람 빈정을 어찌나 상하게 만드는지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는 남편 입으로 다 들어가고 제 몫으로는 기껏해야 양파나 버섯, 구운 마늘 정도 주고 그러셨죠. 물론 저도 그럴 때마다 주는 대로 안 받아먹고 제 목 제대로 챙겨서 먹고 할 말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하는 어머니를 상대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참 스트레스였어요.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 사는 이야기 읽어보면 저희 어머니처럼 이런 시어머니들이 참 많던데 왜 시어머니들은 먹을 거 가지고 하나같이 그렇게 박하게들 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불편하고 서운하다 표현을 하면 어머니랑 남편은 절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가족끼리 이해심이 너무 없다고 대접 받으려고만 한다고 비아냥대더라고요. 가족이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런 역할을 강요하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 공평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싸울 건 싸우고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면서 나름 맞춰가며 살았어요. 그러다 일이 생겼죠. 시어머니가 빙판길에 미끄러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척추에 금이 가서 거동도 제대로 못한다고 수술하고 최소 2주는 꼼짝없이 병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식 듣자마자 남편은 난리를 피웠어요. 저보고 당장 회사 일을 휴가 내던지 직장을 그만두던지 해서 어머니를 병간호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디 가능한 일인가요? 휴가를 그렇게 길게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애초에 어머니 아픈 것 때문에 일 관두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일을 관둔다고 해도 모든 일에 다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사직서를 낸다고 해도 최소 한 달은 인수인계하고 회사를 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어머니 병간호는 저보고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관둬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병원 붙어서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저희 없을 땐 간병인을 붙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그게 맞는 거고 대신 퇴근하고는 몇 시간이라도 어머니 들여다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남편은 죽어도 남의 손에 엄마 못 맡긴다고 무조건 제가 일 관두고 어머니를 돌보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남인데 그렇게 말할 거면 차라리 네가 일을 관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참고 또 참았어요. 저는 저대로 간병인 쓰자고 계속 얘기하고 남편은 무조건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서로 양보도 타협도 안 돼서 계속 싸우기만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러는 거 며느리로서 직무유기야.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을 왜 안 하려고 해? 이게 왜 내가 해야 할 역할인데? 막말로 내 어머니야.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고? 기가 찬다 정말. 남편은 끝까지 지가 하고 싶지는 않은지 제가 해야 한다며 난리를 쳤고 그러다가 뭔가 떠올랐는지 저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장모님은? 장모님 집에서 쉬시지 않아? 차라리 장모님이 우리 엄마 병간호해 주는 건 어때?
남편의 이 미친 말이 저한테는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동안은 지지고 볶고 싸워도 내 쪽에서도 완전히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닐 테니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저 말을 들으니 세상에 뭐 이런 놈이 있나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니네 집종이니? 어머니 병간 후에 어떻게 우리 엄마를 들먹여? 그럼 어떻게?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장모님이라도 해주셔야지. 야, 그냥 이혼해. 그래서 두말할 거 없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결혼을 한 거지 무슨 종으로 팔려왔냐고. 시어머니 병간호가 내 몫인 게 왜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얘기 나오는 상황도 전혀 이해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돌보기 싫다고 이혼 얘기 입에 올리는 천하의 못된 며느리라며 저를 막 몰아가더라고요. 아픈 시어머니 돌보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고요. 그리곤 다음날 아침 되기 무섭게 어머니한테서도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서 얘기를 들었는지 전화 받기 무섭게 바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네가 건방진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이혼 얘기를 입에 올려? 건방진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면 어머니 아들이나 똑바로 교육해주세요. 본인 엄마만 알고 남이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저는 그런 인간이랑 하루도 못 살아요. 어머니가 뭐라 하건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길로 바로 엄마한테도 전화했어요. 누가 뭐래도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고. 이혼하는 건 내가 엄마 팔자 닮아서 그런 게 아니니 괜히 걱정하고 할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죠. 친정엄마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절 달래셨지만 저는 아주 완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애초에 내 입에서 이혼 얘기 나온 순간부터 정정할 일은 없다고 더는 그 인간이랑 안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도 제 고집 못 꺾겠다고 생각했는지 뭐가 됐든 후회하지 말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리 서로 괜히 피곤해지지 말자. 깔끔하게 사인하고 끝내. 어차피 반반 결혼해서 나눌 것도 깔끔하잖아. 집은 내가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을게. 집 팔리면 그 돈 반반씩 나눠 가지고. 혼수는 각자 사온 거 알아서 들고 가. 무슨 미친 소리야. 멀쩡한 집을 왜 팔아? 이게 네 집이야? 그럼 네 집이야. 어차피 반반해서 공동 소유잖아. 아니면 내가 낸 집값도로 내놓던가. 남편은 집을 내놓겠다는 제 말에 제 예상보다도 더 크게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혼은 절대 못한다며 우기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이혼에 합의 못한다고 이혼의 귀책 사유도 저한테 있으니 제 쪽에서 자기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집도 절대 못 판다고 빡빡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한 이혼은 진행할 수 없었어요. 되도록 빨리 아주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이 인간이 막무가내로 나온 덕분에 서로 소송까지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됐죠. 돌이켜보면 소송 진행하는 동안 혼자 술도 참 많이 마시고 힘들었어요. 소송은 제 예상보다 더 길었고 서로 흠 잡겠다고 바닥까지 가는 싸움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긴 소송 끝에 이혼이 결정되긴 했어요. 저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끝이 났어요. 애초에 벌이도 비슷했고 결혼 비용도 반반으로 냈던 터라 특별히 누가 더 손해를 보고 하지도 않았죠. 근데 전 남편은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항소하겠다고 며칠을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난리치더니 그쪽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나중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전 남편한테 시달렸지만요. 그렇게 이혼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
저는 회사 근처에 혼자 지낼 집을 얻어 지내고 있어요. 친정 엄마랑 같이 살까 고민도 했는데 이 나이 먹고 계속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주에 한 번 얼굴 보고 연락하며 지내고 있죠. 그리고 전 남편은 얼마 전에 소식 들었는데 병원 입원했던 어머니 부양하겠다고 퇴원하고 집에 모셨다가 막상 어머니가 집에 와서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본인 손이 많이 가게 되자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셨대요. 맨날 입으로 그렇게 엄마 엄마 하면서 세상 효자인 양 굴더니만 요즘엔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얼굴도 보러 잘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 때도 입만 산 건 알고 있었지만 역시는 역시 나였어요. 남들 시선 그게 뭐라고. 여태 이혼 안 하고 버티며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나니 속이 너무 후련해 행복해요. 혹시 저처럼 아닌 것 같은데도 참고 사시는 분들 있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랄게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부디 하루빨리 이혼하세요.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말이죠.